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8대 평택시의회 원 구성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국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6급 담당의 대외 직명을 현재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861명을 1918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인 57명의 증언 내역은 자리에 놓아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호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2월에 창단되어 K3 리그에서 활약하며 우리 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지역 축구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평택 시민 축구단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평택시 시민 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 참가, 개최와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 시민 축구단 홍보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 축구단이 축구 경기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과 우선 사용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민축구단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투명성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포함되는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 사용 시 예치금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에 관련된 사항인 안 제3조 사용허가의 제4항, 안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제의 제5호 및 제2항, 안 제14조 손해배상의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유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시켜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3건의 상정안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3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수의 빠른 변화에 따른 운면동 기능의 강화와 질 높은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기존의 1,861명에서 6급 5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30명 등 총 57명이 증원된 1,918명으로 증원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4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관계법과 같이 K3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평택시민축구단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평택시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경기와 훈련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의 타당성 및 적합성,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5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 중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 규정과 아울러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한 규정을 삭제하고 책임을 분배토록 하였으며 이는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개정 취지 및 적법성 등 조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가 이게 언제 이거 논의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 조례 정원조례는 전년도에 2018년도에 퇴직하는 그 인원 예상 인원수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시책으로 내려오는 그 정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각 과에서 들어온 요구 사항들을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상반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의 회기 때마다 정원 조례를 거의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 조례안을 받아본 때가 처음이고 그럼 이 그 전에 우리 이제 7대 시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뭐 따로 그 요인이 있을 때마다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급은 얘기 썼잖아요. 지금 늘어나는 공무원분들이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이제 증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잘 그거를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행정직, 뭐 토목직, 뭐 녹지직, 직렬. 예, 직렬이라고 합니까? 예. 그 직렬에 대해서는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뒤에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직렬별로는 어떻게 이게 증원이 되는 건지. 네. 예. 저희가 따로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주신 건가요? 네네네. 거기에 자리에 보시면은 57명 중에 그 직렬별로 그 증원된 내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참고로 이 정원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가에서 사회복지 직렬 네. 어느 분야에 몇 명을 늘려라고 전국으로 지시가 내려와요. 네네. 그럼 거기에 맞춰 갖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직렬도 늘리고 또 재난안전 분야에 몇 명을 어느 분야에 늘리라고 국가 시책에 그런 게 내려오면은 거기에 그때 맞춰 갖고 저희가 항상 그 정원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직렬이 돼 있는 게 요게 전부입니까?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네, 여덟 개 맞- 직렬로 돼 있습니까? 네, 증원되는 그 아니, 직렬. 증원되는 거 여덟 개인지 알고요. 네. 직렬은 전체 직렬이 35개입니다. 35개예요. 네. 그럼 35개 중에 8개면 27개? 네. 27개 직렬은 한 명도 증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그 예. 조정한 내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7개 직렬은 네.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행정하고 사복은 뭡니까? 위에 사회복지가 있고 밑에 사복은 어떤 거죠? 요 직렬에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필요한 인원이 양쪽 다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으로도 갈 수 있고 예. 사회복지직으로도 갈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네. 공업직은 뭘 의미합니까? 공업직은 직렬 내에 또 네. 전기, 화공, 기계 분야가 있어서 전기, 화공, 기계. 그 통합해서 공업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또 직렬 안에 세 분 또 직종이 있네. 직류가 네. 있습니다. 직렬 있고 직류. 네. 이유가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네. 저희가 뭐 초선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뭐 주로 직렬이 있는 직류가 있는지 사실 뭐 저희가 물론 더 그런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그래야 이게 정원교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녹지직이 현재 있는 녹지직이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모산골 공원 때문에 녹지직을 알게 된 거지. 그 전에 녹지직이 있는지 잘 모르죠. 산림직 뭐 이런 거 정도 뭐 이런 건데. 그리고 그 전체 판단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정원이 늘어날 때 평택시에서는 쟤는 오히려 환경국 같은 데 신설이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인데 네. 그럼 환경은 주로 어떤 분야 직렬에서 담당합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직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환경 직렬이 따로 네,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럼 환경 직렬은 여기 없잖아요. 늘어날 인원이. 네, 그 인원은 저희가 지금 요번에는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 돼서 이제 증원 요청을 드렸고요. 9월달에 9월에 다시 직제 개편하면은 요번 지금 충원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이 늘어나면 저희가 충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네. 예. 그 여러 가지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의 공적 우리가 역할들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 저는 민간이 뭐 많은 부분을 위탁하는 거에 저는 오히려 좀 더 신중해야 되고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시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물론 예산의 문제들이 수반되니까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절한 예산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평택시가 어찌됐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그에 맞는 또 행정적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일정하게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는데 이제 그 어느 부분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증원돼야 되느냐 필요한 수요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런 자료도 좀 그 전에 좀 우리 하고 더 좀 충분하게 네. 보완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지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미 다 승인을 받고 최하 단위로서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하는 건지 과정과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공무원 정원은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기준 인건비라는 예산을 총액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군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 거기까지 그 한도 내에서만 저희들이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러면 기준 인건비를 규정을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합니까? 국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네, 그 행자부에서 합니다. 행자부에서 국회에서 승인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평택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총액 인건비 총액이 1,471억이었습니다. 1,471억. 네. 그 2018년대는 1,680억입니다. 1,680억. 네. 이 범주 안에서 지금 증원 운영. 계획을 세우셨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직렬별 이런 수요가 있어서 네. 그 직렬까지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총 인원으로 근데 이제 그걸 현재 총무국에서
검토해 봤을 때 이런 직렬이 더 필요하고 이런 직급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네, 이 안을 갖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들은 뭘 가지고 이거 평가하죠? 제가 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 전 상정되기 전에 저희 각 국에서 정원을 어떻게 늘려달라고 요구가 다 옵니다. 네. 오면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저희 국장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조례 여기까지 지금 의회까지 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부처 행안부에서는 국가 시책 사업 같은 걸 예를 들어서 50명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원을 100명을 늘릴 수가 있는데 네. 국가 시책에서 예를 들어서 뭐 70명을 해주고 30명은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저희 우리 시에는 가장 큰 방침이 환경입니다. 네. 이 환경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원이 적으니까 네. 환경 분야의 직원을 우리 많이 늘리자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거쳐갖고 정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상정을 해 주셔야지만이 정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려는 그럼 좀 힘센 좀 뭐랄까 좀 목소리가 크다고 하면 맞다 그런 어떤 국이나 네. 이런 요구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로 한데 그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하시긴 하지만 일부 이제 견해들은 좀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들은 그런 어떤 인원 충원이나 보강 이런 게 좀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타 중앙 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인원을 교체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거기에 이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 뭐 예를 들어 어떤 근무하시다가 일반 행정직으로 평택시청으로 네. 들어오고 싶다. 여기서 일을 하겠다.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죠. 네,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예. 그러면 해서 그 힘 있는 부서 저희 총무국은 일단 지원 부서입니다. 각 네. 과에서 다 올라오면은 예. 거의 책정을 해주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시는 다른 시 대비 엄청난 발전 속도가 있고 네, 네. 개발 분야가 많아서 네. 환경, 건축, 토목 네. 그런 산림 그런 쪽에 직원을 지금 많이 지금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그 도서관 배달이 저수지 네. 도서관 때문에 사서분들이 많이 10명 구급 10명 예. 근데 이렇게 6급은 세 분이 계시잖아요. 행정사복에. 네. 왜 다른 데는 그 6급이나 이 없는데 네. 왜 굳이 행정사복은 있는 이유는 어떤 거죠? 아, 그거는 저희가 그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네. 그 사회복지 전담 팀이 3개가 신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팀장이 이제 6급인데 가능하면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적정한 그 승진에 해당되는 적정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네. 행정이 투입돼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플러스 사복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6급. 물론 팀장이 읍면동에 팀장이 하나씩 새로 더 생기는 신설된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비전 인구가 늘어나는 비전 이동 일동 이런 쪽인가요? 주로? 그거는 지금 맞춤형 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그 인구 증가하고 그다음에 복지. 그 사회복지 수요 그거 네. 같이 판단해서 저희가 신설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홍선희 의원님. 정원조례는 그 매년 조정하는 거 아닌가요? 네, 예산 그 승인 받을 때 정원조례 그거 안 들어가나요? 매년 거의 매년 합니다. 근데 회기 때마다 거의 상정이 정원 조례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원이 규정 그 바뀔 때마다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은 그 착각을 하죠. 정원이라는 것은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앞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요거 공무원 지금 숫자 느는 게 정부 시책이죠? 정부 시책하고 저희
각 국에서 올라온 행정 수여하고 같이 판단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 수여에 필요한 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부 시책으로 내려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이게 정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평택시에서 임의대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매년 그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정원을 책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 밑에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정원도 좀 줄어들고, 특히 우리 평택시, 경기도에서도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그 개발 수요가 많아서 인구도 늘어나가지고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행자부에서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원 늘리려면. 사전에 이제 사전 승인 절차는 없고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기준 범위만 인건비 범위 인정해 내에서? 그거 예, 거의 예. 운영하면 됩니다. 네. 그 인건비 지정은 그럼 행자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그 얘기가 그 얘기죠. 네. 예, 또 질의 있으신 분. 예, 김영주 위원님. 여기 읍면동에 그 16명의 사복이 마이크 좀 대주시고. 읍면동에 16명 그 사복 공무원이 증원이 됐는데요. 이 사복 공무원에 대한 자격 그 기준 부여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그 사회복지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복지사 기준보다는 네, 사회복지 공무원이죠, 지금 네,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그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네. 이 사회복지 공무원은 처우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통상 저희가 그 사회복지직 전체에 대한 그 임금 체계는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가 어렵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사회복지직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처우가 좀 더 낫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분. 예, 질의 예, 유승영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여기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출범하면서 공무원 비정규직이나 뭐 기간제 정규직화 뭐 이런 얘기 네네. 했잖아요. 그럼 평택시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이 부분과 어떻게, 그러니까 현재 1,816명에 그게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별개. 네. 네, 별개로 공무직으로 해서 이제 관리가 됩니다. 공무직이라는. 네. 뭐 그거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네. 업무 때 한번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는 증원이 안 됐잖아요. 네, 작년에 뭐 증원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사무국에서. 네, 네, 그래서 그 입법 홍보팀. 네, 예. 뭐 저도 뭐 지금은 뭐 아니지만 좀 의회가 저는 강화돼야 된다. 의회 사무국도 좀 강화돼야 된다. 그게 집행부 견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평택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은 또 좀 뭐랄까 당장 이번 건은 아니지만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또?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예. 우리나라 그 축구 그 리그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K1, K2, 내셔널, K3 이렇게 좀 운영이 예, 그렇게 되고 되어 있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축구단이 2017년도에 창립이 맞죠? 예, 예. 예, 맞습니다. K3에서 그 베이징 리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창립하자마자 어드밴스 리그로 승격 예, 승격이 됐습니다. 했죠. 작년에 굉장히 그 축제 분위기에서 예. 이렇게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어드밴스 리그에서 한
8위, 9위, 10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저번에 한 10위 정도를 했었는데요. 예, 예. 최근에 저번 주에 이제 그 경주 네, FC가 이제 이겼죠. 1위거든요. 예, 1위를 저희가 그 이충 구장에서 맞습니다. 좀 이제 2대 1로 승리를 해서 예. 잠정적으로는 순위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K3 어드밴스 리그의 평균 관중수를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한 저기 그 소사포르나 제가 좀 여러 번 가봤는데요. 한 1,000명 미만 그렇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기준에서 49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1위 팀 경주가 190명, 거기 굉장히 적죠. 김포 같은 데가 529명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 내셔널 리그 바로 윗 단계가 이제 내셔널 리그지 않습니까? 실업 축구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 실업 축구 팀이고 네. 거기 관중수 사실 비슷합니다. 그 천안 같은 경우에 424명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네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K3 리그 어드밴스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민 축구단이 예. 굉장히 관중들의 호응을 얻고 예. 사실은 게임에 참가를 하고 있다. 네. 나름대로 분전을 하고 있다. 이 네.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지원 조례안을 저 이거를 보고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원인은 이제 시민축구단이 평택시 소유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 성격은 예, 지금 경기도 내에 그 시민 축구단이 18개소가 예,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4개는 이제 민간이 운영을 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지자체장이 운영은 시비로 투입을 해서 예. 똑같은 성격이지만은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시민 축구단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예산적인 측면이 예. 조금 저희이기 때문에 원하는 구단이 있으면은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협약식을 하고, 기업 스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택을 반드시 이제 연구지로 둬서 이제 그렇게 저기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기본 사항은 뭐 이제 지자체장이 있는 데는 좀 많이 해주고요. 예. 저기 일반 시민이 구단주, 기업체 구단주인 데서도 지금 뭐 경기장 사용료라든지 예. 또 각종 대유치라든지 등등 이제 국제교류 이제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구단에서 그래서 적어도 평택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슈퍼운영이라든지 복지재단 이제 그런 노고를 받고 달고서 다른데 이제 그 어웨이 경기도 나가고 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른데 지원을 막 조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 예산이 갑작스레 또 뭐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조금만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하게 되면은 이 조례가 뒷받침이 좀 항상 되거든요. 만약에 예. 근거 조항 없이 저기 되면 항상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또 뭐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안성시 시민축구단 혹시 운영조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성시 일단 시민축구단은 K3 리그에조차도 진출하지 못하는 상당히 아마추어 그 조기 축구의 수준을 갓 벗어난 그런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는 운영 조례가 일단 있습니다. 안성시에는. 네. 예. K3에 진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조례가 2017년 06월 05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조례안 비용 축에서에 보면 2018년도 총 예산액이 2억 3,100만 원입니다. 네. 2억 3,100만 원. 여기에는 뭐 지도자 인건비, 수당, 훈련용품, 버스 임차료, 목욕비 해서 2억 3,100만 원이라는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축구단은 기업 스폰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버스비 정도의 어떤 이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조례안은 그냥 통과가 되더라도 혹시 시행규칙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6페이지를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시면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의 변경전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데 변경 후에는 쭉 나가면서 이제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단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시민 축구단의 축구 경기 및 훈련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경우 일반 단체의 축구장 사용이 더욱 어려워져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큼. 이거를 이제 적극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조례안이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데 공교롭게 시흥시 시민축구단 제5조 경기장 우선 사용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제4조에 들어갈 다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한정한다가 시흥시 시민축구단에는 그냥 뭐 정왕동 육상경기장 축구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지 이게 시민축구단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인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 이게 넣지를 못하게 된다면 시행 규칙을 좀 신설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뭐 시행 이제 규칙은 예. 뭐 이제 의회에서 뭐 다룰 사항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 저기거든요. 우리 행정부 내부에서 예. 필요하다면은 이제 뭐 규칙이나 뭐 또 지침이나 예. 그런 지침을 이제 세부적으로 예. 해서 뭐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서 그런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을 이제 보완해서 좀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그 또 조례에 대한 네. 좋은 또 고견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씩 저기 그 이게 수정을 해서 그 비용 추계 내역에 이제 3,500만 원 전세 버스비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좀 아까 안성시 말씀드렸듯이 뭐 인건비라든지 수당, 훈련용품, 뭐 간식비 정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지원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 안성은 저 안성 시장에 이제 구단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처럼 어드밴스까지는 못 올라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 이제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지자체장이 저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구단주가 이제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이제 행정적이나 홍보 쪽 뭐 관중동호회라든지 그런 분야에 힘을 쓰게 되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모기업이 어려울 경우 이제 그때는 또 한번 대책을 그런 데 강구를 해서 지금 평택시에는 비인기 종목이 5종목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 소위 얘기하는 비인기 종목, 뭐 레슬링, 하키, 볼링, 뭐 두 가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저 뭐 역도도 있고요. 예, 역도도 있고요. 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비인기 종목,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연봉제로 해서 다 선수들 지급이 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시세에 비교해서 예. 경기도권에서는 평택시 직장부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가 거의 또 이렇게 탑의 수준으로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 맞습니다. 지금 뭐 인천이나 뭐 수원, 뭐 울산, 뭐 대구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야구팀, 축구팀 해서 이제 인기 종목 구단을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 시의 어떤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평택시 정도 되는 그래도 이제 뭐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이런 도시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K3 리그 정도에서 지금 그 공을 차는 그 시민 축구단 우리 평택시 슈퍼오닝 유니폼을 입고 뛰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그 지원 조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더 좀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 네. 좀 말씀을 근데 드리고요. 참고로 뭐 예. 요즘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오는 경우는 어차피 지금 그 시민 구단도 이제 모 기업의 이제 지원을 조금 탈피하면서 이제 그 독자적인 어떤 운영을 좀 경영을 하고 도모에 힘쳐서 이 사회적 그 기업으로 최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이제 수시로 뭐 대화를 했지만은 이제 시민들이나 이제 뭐 기업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주주를 좀 저기 해서 예. 좀 주주. 그런 쪽으로 시민 주주 말씀. 예,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과정을 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좀 예,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 변경 후 보시면 예. 평일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거기에 국내외 축구 대회 참가 등 훈련이 긴급히 요하는 상황에는 주말의 경우에도 탄력적 내지 우선적 적용할 수 있다라고 예.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예. 그 시민 축구단 뭐 선수나 감독 코치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저- 그러실 뭐 예. 충분히 이제 여기 뭐 그게 내용에 수정 보시면은요. 예. 각종 국내의 축구대회 참가비 유치적이면 이 부분은 이제 그 평택시를 대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선 또 우리 이 시설 사용 조례에서 예.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한 뭐 20일 정도는 무료로 그냥 우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사항은 우리 이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되기 예, 때문에 신축적으로 좀 잘 긍정적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유승영 의원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잘 이제 모르라서 말씀드리는데 시민 축구단이라고 이게 어떤 거죠? 근데 뭐 평택시가 운영하고 만드는 축구단은 아닌 거죠? 이제 시민 직접 저 시민 축구단도 직접 지자체 장이 이제 만들어 창단을 운영해내는 데가 있고요. 아니 평택시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그 저희가 뭐 예산 관계상 이제 뭐 창단은 이제 할 수가 없고 다만 시를 대표하는 어떤 축구단 또 시민들한테 그 이 축구의 이제 질 높인 축구를 이제 배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구상하던 중에 저희 그 청북의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그런 평택시하고 연구를 맺어서 평택시를 대표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저기 조건하에 이제 그 시민 구단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그 이제 조건을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단주가 민간이냐 이제 지자체냐 둘 중에 하나 차이지만은 시민 구단으로서의 어떤 공익성 그런 부분은 담보를 제가 요구를 하고서 출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택시가 주관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북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거기서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예. 시민 구단의 공공성이나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네. 오케이 해서 자본금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해서 공증을 받아서 이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에 대한 그 자료들을 나중에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협약서하고 예. 그런 저는 부분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공공적이고 시민 축구단,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단체, 그러니까 축구단이 필요 없다, 뭐 축구단이 이런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죠, 좋은 일인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체육이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이렇게 분리돼 있었던 거가 합쳐진 건가요? 네, 합쳐졌습니다. 2016년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망했던 거 옛날 다 뭐 유명한 우리 레슬링 선수 있죠. 그 몬트리올인가 금메달 땄을 때 우리 양정모 선수. 양정모 예, 예. 예, 그랬죠. 그리고 권투도 우리 몇 명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금메달 많이 따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시대 사고 방식.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은 공 하나 없어서 제대로 찾을 수도 없었던 현실.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금메달 하나 따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참 아픈 시대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모든 시민이 이런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고 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입장가 이러한 단도 필요하고 저러한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장들이 자기의 어떤
위해서 어떤 아까 나왔던 조례 그 정치적 목적, 선거 이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 중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전문적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어디에 방점을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평택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체육에 방점을 둬야 된다. 즉 광고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는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예, 돼요. 이제 의원님이 성격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엘리트 준 엘리트 부분하고 또 생활체육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 전체가 건강하고 또 건강한 정신하에서 육체를 통해서 이제 그 체육 활동을 해서 결국 이제 평택시가 이제 긍정적 에너지를 이제 그 분출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체육 활동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생활체육에 저희가 44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의원들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종목이 이제 그 체육회 산하다 단체 종목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원 조례안을 만드셔 오셔진 거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이제 와셨는데 예. 그럼 이 조례안에서 이제 하고 이 조례에서 지원할 대충의 비용을 추계했을 때 전세버스비를 추계하셔서 이걸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 그분들이 시민축구단 분들이 예. 이 전세버스 비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나요? 아니 기업이 요구했나요? 아니면 시에 누가 이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은 이제 뭐 모기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은 항상 그 독자적 어떤 이제 이 경영적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시민 구단도 똑같이 각 지자체 명예를 걸고 뛰는데 우리 이제 평택시가 좀 지원해줄 부분이 좀 어떤 찾아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좀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저 어웨이 경기 좀 멀리 가고 그랬을 때 버스를 그때마다 이제 임차를 해서 저기 그러는데 좀 고비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베이징 리그에서 이제 어드밴스 리그로 가니까 베이징에서는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방 또 한 단계 승격이 되니까 거의 뭐 한 2억 정도가 또 추가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라는 것은 이 어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자본력,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자본을 공적인 자본을 끌어들여서 어떤 합리적 그런 적으로 끌고 갈 수 있냐에 따라서 존폐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 공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이제 뭐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의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버스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 평택시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 평택 시민들의 합의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저희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 분들이 노력하시고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걸 해주는 건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평택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예.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 정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버스비만 지금 해준다고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무국에서는 이러한 공감대가 있다, 여론조사 했습니까? 아니면 설문 받거나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여기 평택시의회 자치위원회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올라오셨냐고 묻습니다. 이제 조례라는 것은 이제 이 근거가 이제 스포츠 평택시는 제가 여쭤볼게요. 예. 평택 시내에 있는 시민들 축구, 야구, 배구, 족구 다 지원 조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대한체육회에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체육회 규정 또 경기도 체육회 규정, 평택시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정의위원 단체로 이제 승인 나면은 이제 조례에 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깁니다. 그래서 규정의 그 시책은 우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 담겨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서 뭐 개별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체육회 산하의 그 모든 종목 지원은 전 시군이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예, 조례는 3조 보십시오. 3조 1 평택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축구단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 강제 규정이에요. 이거 전임 시장 때 만든 겁니까? 이 조례안? 이제 안은 그때 일부 진행됐고요. 그다음 이후도 뭐 진행은 그러니까 됐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에 있는 많은 체육인들과 그 엘리트가 체육인이든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형평성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그런 것 속에서 이 예산이 적절히 쓰여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으셔야지. 이 액수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별 문제 안 되겠지 하면서 비용 축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현재 지원하자고 하는 일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최대가 아니라 네, 약간 신축성은 있습니다. 예. 신축성을 누가 발휘하죠? 이제 그런 저기는 뭐 또 의회에 또 뭐 제도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또 이제 다뤄주시고 계시니까요. 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